안녕하세요. 저는 배시 프로그래밍 중 펑션과 루프의 심화 및 활용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박주현입니다. 본 강의는 펑션의 심화 개념을 알고 이를 활용하며 셀렉트 루프의 개념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눅스 명령어와 배시 쉘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사용하실 줄 아는 분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아직 이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하여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펑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시에서의 펑션은 C 언어나 다른 언어에서의 펑션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요. 배시에서는 펑션에서 정의되는 모든 베리어블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베리어블로 작동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베리어블을 이 펑션 안에서만 사용하고 싶다 하면 로컬 베리어블을 선언해 주어야 했는데요. 로컬 베리어블을 선언하기 위해선 베리어블을 선언한 후에 앞에 로컬이라고만 써주면 되었습니다. 이 글로벌 베리어블과 로컬 베리어블의 차이를 리커시브 펑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리커시브 펑션, 재기함수는 펑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펑션입니다. 리커시브 펑션은 팩토리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팩토리얼은 1부터 차례대로 n까지 곱한 수입니다.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나가서 1까지 곱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리커시브 펑션으로 구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n에 대해서 팩토리얼을 호출하면 이 팩토리얼 펑션은 자신이 아규먼트로 받았던 n과 그것보다 1이 작은 n-1을 아규먼트로 하는 팩토리얼 펑션을 호출해서 그 결과와 곱하게 됩니다. 즉 팩토리얼 n을 호출한다면 이 펑션은 n-1을 아규먼트로 하는 팩토리얼 펑션을 호출하고 그 다음은 n-2, n-3 해서 1까지 호출하게 됩니다. n이 1일 경우 1을 반환해서 다시 1부터 계산된 결과가 차례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최종적인 계산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배시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결과를 저장할 리절트를 1로 지정해주고 팩토리얼 펑션을 다음과 같이 구현해냈습니다. 만약 아규먼트가 1일 경우에는 1을 그대로 반환하게 되며 자기 자신의 아규먼트보다 1이 작은 아규먼트로 하는 팩토리얼을 다시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팩토리얼 5라고 펑션을 호출하게 된다면 팩토리얼 5는 팩토리얼 4를 호출하게 되고 4는 3, 3은 2, 2는 1을 호출해서 최종적으로 이 1을 호출된 팩토리얼 펑션은 1을 반환하게 됩니다. 1을 반환해서 넘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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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을 최종적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12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num이라는 변수를 로컬로 지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팩토리얼 5, 팩토리얼 4, 팩토리얼 3, 2, 1 이 각각에서 num 값이 다르게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로컬을 넣지 않고 그대로 글로벌 베리어블을 선언하게 된다면 5팩토리얼을 구했는데 1이라는 결과가 나와버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 보면 먼저
5를 호출하게 되면은 5는 똑같이 4를 호출하고 3, 2, 1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팩토리얼 5에서 넘값은 5가 됩니다. 그리고 4가 불러졌으니 넘값이 4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단독적으로 넘이 각각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5에서 4로 넘값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 4로 변환됐으니 3을 호출하게 되면 3으로 변환되고 2로 변환되고 1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럼 이 1은 다시 2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2에서 리절트인 1과 넘인 2가 아닌 1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1이 되고 이 값을 3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3은 리절트인 1과 넘값인 원래는 3을 곱해야 했지만 앞에서 1로 이미 변경이 됐기 때문에 3이 아닌 또 1을 곱해주게 되고 그럼 또 1이 넘어가게 되고 또 1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수의 팩토리얼을 구해봤자 결과는 1로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로컬과 글로벌 베리어블에 대해 차이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GT, OPTS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펑션에서 아규먼트를 사용하려면은 $1, 죄송합니다. $1, $2, $3 이렇게 인자 순서대로 해서 코드에서 사용했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LS가 펑션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LS 뒤에는 옵션이 다양한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A 옵션이 나올 수도 있고 L 옵션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옵션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A가 먼저 왔다고 해서 A가 먼저 나온 것과 L이 먼저 나온 것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 $2, $3으로 했다면은 ls $1, $2 해서 $1에서 옵션이 뭐가 나왔는지 $2에서 옵션이 A인지 L인지 다른 옵션인지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 유연성 측면에서 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GT, OPTS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달러 방식보다 아규먼트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GT, OPTS는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되는데요. 보통 while문과 case문을 같이 사용해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이 된다는 것만 보시고 예제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OPT 스트링에서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A가 쓰여지면은 옵션으로 이런 식으로 뒤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콜론이 쓰게 되면은 이 콜론 앞에 있는 옵션에서는 뒤에 아규먼트가 붙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n 콜론 v f 콜론 이렇게 돼 있으면 v는 뒤에 아규먼트 없이 단독으로 불러드리게 되며 n과 f는 뒤에 콜론이 있기 때문에 뒤에 아규먼트가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opt agr 이라는 변수가 사용되는데요. 옵션이 아규먼트를 필요로 할 때 아규먼트가 저장되는 베리어블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며 더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예제를 생각해 볼게요. 커피를 주문하는 스크립트 order.sh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메리카노 2, 아이스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고 따뜻한 라떼 한 잔이라고 하면 라떼 1, 핫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걸 구현하게 된다면은
샵 1은 이렇게 메뉴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잔수, 수량을 나타내고 3은 아이스인지 핫인지, 아이스 음료 여부인지를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누가 라떼, 핫, 원 이렇게 쳐버리게 되면은 무조건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순서대로 메뉴 이름, 수량, 아이스 음료 여부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메뉴 이름, 아이스 음료 여부, 수량으로 이렇게 순서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GT OPTS입니다. 자, 이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n 옵션을 이용해서 to를 했고 -i 옵션 그리고 아메리카노 이렇게 메뉴 이름을 썼는데요. 수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n 옵션을 썼고 아이스인지 음료 여부를 알 수 있게 -i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는 사용법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이제 하나는 인자를 달러로 받고 그리고 옵션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거는 음료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n 옵션으로 들어간 거는 이제 수량을 나타내고 그리고 -i는 인자 따로 없이 그냥 있으면 아이스 없으면 핫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h를 옵션으로 하면은 이 메시지가 출력돼서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값은 이제 잔수 수량은 1이고 이제 아이스인지 여부는 이제 핫으로 설정이 돼 있고 이렇게 while문과 case문으로 해서 GT, OPTS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은 아규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n 콜론 하고 i, h로 구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받은 게 n일 경우에는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인자로 받은 게 이 베리어블에 저장된다 했는데 이게 잔수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만약에 i일 경우에는 i 옵션이 있다면 이제 아이스 여부를 yes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옵션이 h라면은 아까 이 도움말을 출력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옵션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도움말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자 하나는 이제 드링크의 네임, 이름을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 변수는 이 GTOPTS로 처리된 인자 수를 나타내는데 이거에 -1 해서 다른 여기서 처리되지 않은 인자 값들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네임으로 들어갈 인자가 없다면 따로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잘 오류 없이 입력이 된 상태라 하면은 이제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면서 name, count, is ice 해서 주문 출력서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order.sh에서 라떼라고만 하면은 기본값이 수량은 1이고 아이스 여부에는 no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인데요. 만약에 -n2, -i 아메리카노와 -i, -n2 아메리카노 이렇게 적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은 2잔 그리고 아이스 여부 아이스 여부 yes인데 잘못 썼네요. 자, yes고 그리고 아메리카노겠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규먼트의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루프인데요. 루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for 루프나 while 루프 이런 걸 배웠었는데 select 루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select 루프는 이렇게 구현이 되고 select 말 그대로 이렇게 선택지를 주게 되고 여기서 사용자에게 번호를 고르라고 하는 이제 루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는 이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식 메뉴 랜덤 추천, 중식 메뉴 랜덤 추천, 양식 메뉴 랜덤 추천, 이제 그냥 편의점에 갈래 아니면 종료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옵션들을 이렇게 셀렉트 문으로 구현을 해주게 되면 사용자에게 이 옵션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PS3를 출력하면서 이 다음에 오는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아서 어떤 옵션인지 선택을 해서 이 옵션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별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한식 메뉴 랜덤 추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케이스 문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제육볶음,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불고기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랜덤하게 뽑아서 오늘의 한식 추천 메뉴는 바로 뭐 예를 들면 순두부찌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게 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이 부분에는 이렇게 어레이 형식으로 된 값이 보통 오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셀렉트 루프 문이 있는 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번호가 같이 출력되면서 PS3 이 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을 적은 게 셀렉트 루프로 넘어가서 이제 케이스별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1을 넣었다면은 한식 메뉴 랜덤 추천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이 어레이에서 이제 랜덤 값을 뽑아서 여기서는 된장찌개를 추천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